네,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앞서 이제 두 번째 전화 주신 어머님께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해보셨대요. 네. 웬만하면 내 관절을 좀 살리는 쪽으로 해서 이제 치료법 중에 맞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알아보셨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가운데 이제 제대혈 줄기세포가 있더라고요, 원장님. 네. 예, 제대혈 줄기세포는 과연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줄기세포 치료가 어떤 치료 방법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줄기세포를 어떻게 치료에 이제 적용하는지 퇴행성 관절염 중간 단계 환자에서 이제 말기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결국은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남아 있는 게 없어서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 뼈하고 부딪히게 되고 맞아요. 그때부터 뼈가 망가지면서 염증성 물질이 무릎 안에 떠다니게 되면서 관절에 골극이 형성되고 가시가 돋고 네. 무릎이 주저앉게 되고 악순환이에요.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제 벗겨진 관절 연골을 벗겨진 관절 연골을 다시 복구시켜서 더 이상 뼈가 망가지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입니다. 네네.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에도 있고 특히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엄마의 태반에서부터 탯줄까지는 전부 다 줄기세포가 고농도로 분포해 있게 되는데 네네. 주인이 없는 세포고 기능이 정해지지 않은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조직으로도 분화될 수 있고 분화시킬 수 있는 세포들을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줄기세포를 특별한 전처치를 통해서 무릎 속에서 관절연골을 만들어내는 관절연골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와. 그 해준 줄기세포를 무릎에 이식하는 방법이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예, 이거는 줄기세포 주사치료하고는 좀 다르고요. 실제로 뼈에 구멍을 내서 모내기 하듯이 줄기세포를 심어주면 그 심어준 이 줄기세포가 천천히 자기 연골세포로 분화되면서 내 몸에 맞는 연골세포가 되어서 또 연골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천천히 벗겨진 뼈가 노출된 관절 연골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이런 단계를 유도해내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망가지고 닳아지면 절대 재생이 되지 않는 그 연골을 올라운드 플레이어네요, 원장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네. 줄기세포라는 것이 탁 들어가서 이제 쫙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연골을 재생시킨다. 맞습니다. 예,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야, 과연 나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많은 이제 관절염 겪고 네. 있는 분들께서 네. 욕심 내실 치료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과연 어떤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은 원래는 젊은 환자들, 연령이 젊은 환자들이 연골이 벗겨지고 또 다쳐서 벗겨져 나가거나 또는 자동적으로 탈락하게 되는 박리성 골연골염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연골을 재생시키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술 케이스가 쌓여가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적용을 시켜봅시다 해서 지금은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적응증이 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관절이 망가져서 이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셨지만 나는 인공관절은 절대 안 할래 이렇게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다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네. 또는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이유로 큰 수술이 불가능하시거나 또는 위험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줄기세포 이식술이 적응증이 될 수 있는데요. 단 유의하셔야 될 점은 모든 환자분들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전에 선행돼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릎 정렬 상태가 정상인 경우 그래서 옷자다리가 있으면 이 옷자다리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요. 무릎에 안정성을 도모해주는 십자인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정밀 검사를 먼저 해서 예. 내 무릎의 뼈가 재생 능력이 남아있는지 또는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은지 관절이 많이 망가져서 옷자다리가 심해져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꼭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도 줄기세포가 가능하다 그러시면 그때 시행하셔도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신 분들 이제 치료 사례 만나볼 텐데요. 59세 어머님이십니다. 이제 59세면 아직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또 젊으신 맞습니다. 나이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해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을까요? 이 환자분은
이제 무릎 통증이 좀 오래되셨는데요. 이제는 뭐 주무실 때도 아프다, 밤에 잘 때도 아파서 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연골 주사 치료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는 효과도 없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 기간도 짧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오셔서 MRI 검사를 하고 연골이 손상이 관절 연골 손상이 많이 심해서 광범위하게 있어서 이제는 저 관절 연골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얘기 들으시고 이제 줄기세포 시술을 선택하셨는데 이식술하기 전에 시술 관절경 사진을 보면 저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정상 조직이 아니라 있어야 될 연골, 하얀 연골이 다 벗겨져서 뼈가 드러난 건데요. 예. 저렇게 뼈가 드러나면 관절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압력이 올라가고 저기에 재생시킬 수 있는 연골들이 그 세포들이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관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고 1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관절경을 해보면 동일 부위에 연골이 깨끗하게 관절면을 덮고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야, 연골이 너무 잘 재생돼서 반짝반짝 빛까지 나네요. 자, 다음은 이제 66세이시고 이제 좀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인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심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골다공증이 많이 심하셔서 인공관절 수술이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시술을 하셨는데 시술 전에 마찬가지로 연골을 덮고 있는 관절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을 밑에 받쳐주고 있는 뼈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요. 12개월 지난 다음에 시술을 하고 12개월 후에 다시 관절경을 했을 때 보면 동일 부위인데 이제 뼈가 노출된 부분이 다 없어지고 깨끗한 연골로 덮여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사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지금 고민 전화가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텐데요. 만약 걷거나 계단 오르실 때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또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뭐 소리가 나고 또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죠. 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은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밝으신 분들이. 네, 그러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8세, 만으로 68세, 원래 69세예요. 네, 68세이시고요. 자, 어머니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 주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이제 제일 불편한 거는 네. 오른쪽 어깨가 50견인자고 동네에서 계속 치료했는데 안 났더라고요. 네. 50견. 그리고 왼쪽 무릎이 네. 제가 이제 차를 갖고 다니면서 지하주차장에서 구두 신고 다닐 때 한 서너 번 넘어졌는데 네. 그 후로부터 왼쪽 무릎이 쉬면서 아프고 앞바다리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한 달 타니까는 조금은 낮았는데 앞바다리 하면 아프고 시리고 좀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약 먹는 건 없고요. 그냥 동네 한의원에서 주사 맞고 정형외과에 한 두세 번, 한 대여섯 번 저 간 게 그것뿐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보통은 한의원에 가시면 침을 맞으시는데 어머니 주사를 맞으셨네요. 침은 한 2년 동안 맞고요. 그랬어요? 약침 같이 맞았어요. 네, 근데 어머니 그렇게 치료 받으시는 동안에 네. 혹시 정밀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은 건 있으세요? 정밀 검사는 안 해봤고요. 네. 그냥 저는 뭐 연골이 달아졌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네. 뭐 가까워졌다고 그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뼈와 뼈가 좀 가까워졌다. 얘기를 하셨어요. 윗뼈하고 아랫뼈가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어머니 걔네들은 가까워지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네. 윗뼈하고 아랫뼈는 항상 떨어져 있어야지 친하게 지내려고 같이 붙어 있으면 결국 네네. 아프거든요. 네네.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서 뼈하고 부딪히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굽이 좀 있는 구두를 신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발목이 삐끗하거나 그러면 넘어지실 수 있는데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무릎에 테두리를 만들어준 연골이 있는데 네네. 그 테두리 연골이 찢어지면 무릎에 만성으로 통증이 생겨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방증하는 효과가 그게 증거가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양반다리를 하시면 무릎이 불편하시다 그러잖아요. 아프지요. 네, 양반다리를 하면 윗뼈하고 아랫뼈에
닿는 압력이 올라가고 부하가 올라가고 무릎에 네.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에 받는 압력이 늘어나요. 네. 그래서 연골이 찢어진 분들은 그게 통증이 심해지고 불편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지만 무릎에 테두리를 만들어준 연골이 찢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 얘가 찢어져 있으면 뭐 그냥 찢어져 있나 보다 하고 사시는 게 아니라 네. 찢어진 연골이 계속 무릎을 망가뜨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꼭 정밀 검사를 하셔서 네. 찢어진 연골만 잘 정리해주면 퇴행성 네. 관절염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네. 너무 늦으면 이제는 뭐 반월상 연골,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아니라 무릎 전체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때 네. 가서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동안 치료는 잘 받으셨지만 그렇게 치료했는데도 계속 아프시면 보통은 그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기준으로 세우는 게 3개월에서 많게 보시는 선생님은 6개월까지도 보세요.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건 문제가 없으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다음 단계로 가야겠네요. 네. 예. 이제 두 번째로 어깨를 말씀드리면 어깨는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50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50견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냥 어깨가 굳은 거예요. 네. 아무 이상 없이도 이유 없이도 망가진 구조가 제가 없는데도 선생님, 네. 지난 주주는 이제 TV를 보고 네. 어깨가 하도 아파서 시술을 하려고 잠실역 저기 뭐지? 그 어머니 병원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갔어요. 네, 어머니 병원 병원 얘기는 안 이름은 합니다. 얘기하시면 네. 네. 그리고 나서 네. 90만 원 들어서 입원한 걸로 실손이 있으니까 해갖고 갔다가 MRI 검사를 해보셨어요? MRI 찍었는데 해전 중군 회전근개. 예, 네. 그걸 나왔어요. 그게 찢어졌다 그러죠? 찢어졌다고는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왜냐면 그냥 나왔어요. 돈만 100만 원쯤 쓰고 근데 저는 이제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갔다가 애들 때문에 난리가 나서 그냥 나왔어요. TV 보지고 하지 말라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방송 나오시길래 제가 원래 건강에 대한 이 방송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예. 지금 주사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뭐 허리도 연래 협착증이 있고 네. 어깨도 근데 제가 이제 좀 일을 많이 해요, 선생님. 네. 뭐 노동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공장 일을 그래. 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강화에 집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밭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어머니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 어깨 치료는 정밀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은 다음에 치료하는 거는 꼭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어도 돼요.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늦어지면 결국은 수술해야 돼요. 아, 근데 그게 수술하는 게 수술하면 뭐 무릎 쓰시는 것만큼 15년 쓰는데 100명 중에 한 95명 정도는 만족도가 있으니까 수술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어깨는 좀 더 결과가 안 좋아요. 네. 기대치가. 그러시니까 초기에 치료할 수 있으면 결과가 좋을 수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 검사까지 하셨으면 그 검사 잘 챙기셔서 어떻게 하면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깨는 꼭 수술이 아니어도 증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자, 어머니 그 원장님께서 딱 두 가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깨는 이제 타이밍을 좀 늦지 않게 좀 초기에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시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I 정밀 검사를 꼭 받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깨와 무릎 다 이제 오랫동안 보신 경력 있는 선생님 병원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